안녕하세요. 12시 싱스타파 박상정입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한 이 드라마 가운데요. 다중인격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시장에도 한 차례 영향을 미쳤었죠. 바로 킬미힐미라는 드라마였는데요. 여기서 남자 주인공은 7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다중인격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딱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증시. 오늘은 정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 낭낭 18세 여고생과 같은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말 어디로 튈까요? 일단은 오후장 시작하면서는 양시장 모두 다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과 함께 종목 고민 함께 해결해 보시죠. 싱스타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오르락 내리락 상당히 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게시판에도 또 보니까 좀 단타하기 좀 힘든 장이다라고 또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고, 오늘 같은 분위기면은 이 단기 투자뿐만 아니라 중장기도 상당히 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좀 나아가기에 좀 힘든 모습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슬캐퍼님, 천장군님, 은하수님, 푸른언덕님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주고 계신데요. 지금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그런데 코스닥 지수 보니까 정말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습니다. 오르나 싶으면 또 밀렸다가 또 낙폭 줄여주나 싶으면은 또 약을 올리면서 약간 또 빠지고요. 오늘도 종목들 때문에 상당히 좀 몸살을 앓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을 위해서 종목 진단 시간 준비를 해뒀습니다. 지금 바로 수화기 들어주세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도 꾸준히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전화번호가 조금 다르죠. 02-2128-3388번 방송 전후에도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 여시면은요, 또 이렇게 방송을 함께 할 수 있는 아자아자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로그인 절차 통해서 또 인사도 나눠주시고요. 점심 메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귀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대한민국의 대표 증권 어플 증권통을 통해서도 이렇게 게시판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게시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는 이 토마토TV 실시간 생방송이나 혹은 VOD 다시 보기도 이 증권통을 통해서 활용 가능하니까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 식사 하시면서도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신 분들, 혹은 컴퓨터 앞에서 또 모바일로 이 매매 혹은 시가를 보면서 불편하게 식사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또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수화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과 함께 종목 진단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요. 포트폴리오 맛있게 요리해 주시러 오실 분이에요.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용역 오늘 함께 하고요. 이 밖에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창준 전문가, 유한타증권의 김용학 대리,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핫 이슈는 뭐가 될까요? 어제 아마 이번 주 들어서 다소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시황 기사들을 쭉 보니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미국 FOMC 쪽에서 지금 좀 시장에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의 원인을 찾는 쪽도 있었고요. 한편에서는 이 한미약품이 시장을 좀 흐려놨다, 이런 얘기도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후자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어제 이 한 차례 출렁거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제약바이오 쪽 어마어마하죠.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헷갈려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저만 같아도 그랬으니까요. 한미약품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 소식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제한폭까지 오르더니 막상 좀 뚜껑을 열고 보니까 당일 정규 거래에서는 하락,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거래까지도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또 때마침 실적도 나왔는데 실적은 부진합니다. 이렇게 뭔가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왜 이렇게 또 부진한 건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 고민이 되실 텐데, 대장이 흔들리니까 또 아우들도 지금 함께 출렁거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아마도 한 차례 좀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씩은 다들 들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포트 진단하면서 많은 포트폴리오 봤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 둘씩은 좀 있었는데요. 과연 지금 시점에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기대를 조금은 내려놓을 때다, 혹은 지금이 기회다,
다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주장과 함께 근거를 좀 자세하게 써주시면은 저희가 또 도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 아무래도 좀 바로바로 올리기 힘드시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 사이에 저희가 종목 한번 골라보고 진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나요? 지금 쭉 보니까요. 오늘도 좀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좀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이 올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푸른 언덕님께서 오늘 주제가 피서주 탑10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피서주 탑10 제가 조만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일양약품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양약품 이 종목도 어제 오늘 좀 출렁거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주가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양약품 지금 저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양약품 현재가가 나오고 있죠. 네, 지금 현재가는 2,000원 정도 하락하면서 5,000원권에서 좀 움직임 나타납니다. 어제 장대 음봉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수하신 분께서는 7만 원대 초반에서 사셨다고 설명을 하셨고요. 20% 정도 보유하고 계신답니다. 과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최창훈 전문가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일양약품입니다. 어제, 오늘 다소 좀 힘든데요. 어떡하나요? 더 버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게 어제는 한미약품의 2시 30분 정도의 한미약품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28일 같은 경우는 또 한미약품의 신약 수출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어떤 쪽에 있냐면 SK 하이닉스 관련돼 가지고 인텔이라는 기업이 미국 기업이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 이쪽에도 투자 확대를 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지금은 굉장히 어수선하면서도 시장이 약간 심리적으로 가장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한미약품 주식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왜 그 시점에서 신약 관련돼서 수출 계약 관련돼서 공시를 띄웠고 실적 발표는 그 다음날 했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따졌거든요. 좀 태클을 좀 항상 걸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약 바이오 관련돼서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좀 녹십자, 유한양행 그리고 또 일양약품 대부분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 2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무슨 성장주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조선, 철강, 기계 그리고 또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 코스피 대형주 관련된 업종 관련된 업종 중에서 2분기 실적 호전된 업종이 별로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실적 호전된 그런 업종의 종목들, 기업들이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의 그런 옆에 있다가 똥물 튀긴다는 얘기 하죠. 그런 적은 있겠지만은 저는 요번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는다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하고 중국 소비 수혜주들은 계속 시장에서 주도 업종과 주도주도세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양약품 같은 경우 시청자분께서 7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저는 매수가까지 그냥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한 75,000원 정도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5만 원, 투자 의견은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양약품에 대한 투자 의견도 투자 의견인데 제가 속이 다 시원하네요. 한미약품 실적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궁금한 거 정말 많은데 기사도 안 나오고 지금 실적 내놓고 나서도 아래에 비고란이라도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불친절하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뭔가 좀 주가가 이렇게 출렁거릴 때는 회사 측에서도 좀 적절한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또 최창준 전문가님이 이렇게 또 전화를 해보셨다고 하네요. 또 우선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더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스케일퍼님께서 여름에는 왜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약한가요?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올해 제약바이오를 상당히 좀 유심히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의 지난 장세 속에서는 제약바이오가 크게 부각받은 적이 거의 좀 가물가물한데 스캘퍼님께서는 작년에도 이 제약바이오 여름장에서 들고 계시다가 상당히 좀 힘든 매매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또 스튜디오 오는 정종윤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자세한 내용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현대제철 한번 볼게요. 오늘 약간의 조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7% 하락이고요. 58,400원권 현재 지나갑니다. 이 종목도 크게는 아닌데 서서히 밀려 내려가네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2201번님께서요. 최근에 사셨나 봐요. 59,000원에 비중 100% 담아주셨는데요. 그래도 근래에 좀 사신 것 같아서 손실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닥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최창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해요. 반등 나올까요?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세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철강 업종이 그 엔화 약세 때문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약간 리스크 요인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시점에서 현대제철을 사가지고 이거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를 기다린다. 아니,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1년 그 금리가 예금 금리가 1.5% 정도인 상태에서 뭐 잘하는 투자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투자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목표가 뭐 시장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으로 하기에도 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뭐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예를 들면은 치아가 다 썩어가지고 다 치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잇몸으로 먹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치아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먹겠다. 잇몸으로 한번 음식 드셔보세요. 고기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잇몸으로 그냥 얌얌얌얌 하다가 그냥 생켜버리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치아가 없으면은 잇몸으로 먹는 게 아니고요. 임플란트 시술해야죠. 그죠? 그게 안 되면은 틀리다도 뀌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 생각하고 치아가 없으면은 잇몸으로 먹는다? 이건 아닙니다. 왜? 제약바이오 중국 소비스 수혜주들이 단기간에 조정을 받지만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업종 중에서. 자동차가 대체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화학, 정유, 철강, 기계, 조선, 전기전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나 임플란트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 목표가 6만 원대 이상 분할 매도, 손절가 5만 5천 원, 투자 의견, 반등시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제약바이오 얘기의 핵심은 바로 이 단어인 것 같아요. 게시판에서 제 눈길을 확 사로잡는 이 단어, 바로 미련입니다. 이 적절할 때 이 미련을 좀 버리는 게 기술일 텐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로봇처럼 딱딱 했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그 플러스 알파 심리전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갑론을박입니다. 지금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도 또 제약 바이오만한 쪽이 없는 것 같다라고 또 계속해서 고를 외쳐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푸른 언덕님 대구 쪽에 계신데 오늘 많이 덥다고 해주셨는데 날이 흐리면서도 더우니까 더 뭔가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시장 보면은 더 불쾌하고 오늘은 약간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맛있는 포트밥상이 간절해지는데요. 어떻게 좀 보양식이 마련이 될까요?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정현 운영형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 장 분위기만 휘청거리고 많은 전문가분들도 힘들어 하시는데 정정현 전문가님은 약간은 좀 안전지대 같은 느낌이세요? 일단 뭐 사실 그 최근 시장에서 제 목표는 변동성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물론 뭐 시장 대비해서 수익도 많이 나고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사실 장이 어려우면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그런 부분이고, 물론 이제 이러한 장을 이겨낸다, 지금의 어떤 시장에서 뭐 손실을 줄이고 또한 어떤 뭐 어제와 같은 장에서도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잘 지켜낸다라면 뭐 시장이라는 게 또 매일 어렵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뭐 어려운 시기가 또 지난 다음에 좋은 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최근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을 축소하는데 조금 더 목표를 두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오늘 제약바이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한 달인가요? 2달 전부터 이 정정현 운영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게시판 의견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투카스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옥석 가리기가 끝나면은 결국에는 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는 것 같고, 즉석떡볶이님께서는 신규 상장한 경보제약이 거의 최근 들어서 반토막이 났다라면서 미련을 좀 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일단 팔았다가 상황 봐서 다시 매수하는 이런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뿌잉뿌잉 장세민님께서는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 지지선 다 깨고 게다가 또 거래량 동반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단기 추세 복귀할 수 있을까라면서 의구심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7월 달 들어서기 전에 이 코너를 통해서 아마 그 당시에 제가 BC월드 제약을 진단해 드렸던 것 같아요. 시청자분의 종목 중에서. 그래서 7월에는 한번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서는 주가가 오른 것만큼 따라붙을 수 있을 만큼의 실적이 안 나올 거다. 예를 들어서 물론 최근에 녹십자도 그렇고 좋은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시가총액이 막 조 단위로 크게 불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오른 거에 비해서 그닥 실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세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요. 또 한 가지가 7월에 이제 미국의 FOMC도 있었고 뭐 옐런 총재 어떤 청문회도 있었고, 결국에 미국의 금리와 관련돼 있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 고퍼주. 뭐 가장 최근 시장에서 가장 고퍼주라 할 수 있는 거는 제약과 바이오주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딱 맞아떨어지면서 시장의 어떤 조정의 분위기 내지는 종목별의 어떤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의 제약이라든가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관점은 과연 내가 이 업종에 얼마만큼의 길이까지 투자를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월 초에 첫 번째 조정을 받을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토마토 이제 게시판 말고 다른 이제 개인 투자자 많은 게시판 같은 데 가보면은 첫 번째 조정이다, 다 물량 받아야 된다, 막 미수의 몰빵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서부터 주가가 한 30% 더 빠졌잖아요. 이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고점에서 밀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고 있다라면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여기서 자르고 다시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던가, 아니면 제약과 바이오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6개월, 1년 더 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면은 그냥 장기 보유하시는 것이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단기 매매하러 들어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한미약품 한 8%, 9% 빠질 때 잘 잡았으면 또 한 마이너스 3%, 5%에 나오고 이런 거 많이 하실 텐데, 일단 거래량이 한 이틀간 크게 쌓인 만큼 단기적으로 지금은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오늘은 자르는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반등은 한번 노려보되, 다만 어떤 추세는 분명히 깨져 있기 때문에 이거 복구하는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아마 7월 고가를 과연 올해 중에 회복할 수 있을지 저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도 계절성이 있나요? 계절성은 아니고요.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4월 달에도 주가가 조정을 보였어요, 제약바이오는. 왜냐하면 1분기 실적 발표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만큼의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 단위의 한미약품이 한 분기에 24억 번다는 게 말이 됩니까? 240억도 모자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성장성으로 인해서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적 자체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은 괜찮을 거고요. 이미 이 실적 발표 시즌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엔 사실 또 그렇게 크게 걸리적거릴 게 없잖아요. 성장성은 제약주, 바이오주 이런 쪽에 또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 8월 중순경 지나고 나면
고점을 다 회복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러한 어떤 하락 추세가 조금 마무리가 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정리를 하고 나서 좀 더 하락할 경우에 받아내는 이 트레이딩 기법이 좀 소요되는 이 전자와, 그리고 후자는 일단은 장기 성장성을 믿고 계속해서 가져가 보는 이 두 가지의 방법. 앞서선 즉석떡볶이님의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투카스님의 방법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좀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현 운영님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일단은 홀드, 하지만 반등을 이용해서는 일정 부분의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들고 계시는 분들 고민되시면은요, 남은 시간도 저희가 종목 진단 해드리거든요. 지금도 전화기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세요. 그럼 이 시간에는 레포트를 부탁해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전화 연결돼 있죠? 의뢰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선생님 일단은 포트에 담긴 종목 알려주세요. 예, KG 인식비요. 네, 25,500원. 네, 대우조선해양. 네. 비중도 25,500원. 알려주세요.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20%. 네, 예, 코콤 네, 13,350원에 10%. 네, 도성 네. 122,500원에 20%요. 이렇게 네 종목인가요? 네, SK 케미칼 17,300원에 20%. 네. 지금 보니까 종목들 사이즈도 굵직굵직하고요. 어떤 기준에서 종목을 고르시나요? 아이, 직원을 통해서 했는데 그렇게. 그러시구나. 그 직원분은 네, 지금 좀 포트 전반적으로 손실 좀 많이 나 있는데 어떻게 네. 대응하라고 좀 조언해 주시던가요? 아니, 괜찮다고 하더니 그냥, 아유, 대우조선해양이 제일 빠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딱 보면서 대우조선해양 2만 원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좀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어떤 거세요? 그거 대우조선해양이 아니요. 지금 네. 7,000원대에서 움직이면은 반토막 이상으로 좀 손실 보고 계시잖아요. 이상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 글쎄요.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지금 전화드렸죠. 아이고, 네. 지금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좀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이 네. 많은데요. 좀 인내심을 가지면서 꾸준히 좀 더 기다려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이도저도 싫다. 그냥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 확 갈아엎고 싶다. 어떤 마음이 더 크세요? 아니, 오를 수만 있으면 좀 기다리는 것이 낫겠죠.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믿음이 남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미코TV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종목이 좀 담겨 있고요. 굵직굵직한 종목들 골고루 좀 10%, 20% 나눠서 담으셨어요. 보겠습니다. 운영님, 네. 먼저 한 줄평부터 해주세요. 이제 그 직원분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놓은 거 보니까. 물론 꼭 대우조선해양만 꼭 집어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 타이밍 자체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녁에 받은 아침밥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아침에 차려서 저녁까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고 네. 시간이 지나서 상하면은 먹을 수 없는 음식도 요즘에 있는데 여름이라 더해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한 상위에 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좀 그다지 좋지 못한 평가죠. 그럼 과연 한 종목씩 좀 뜯어서 살펴볼게요. 먼저 KG 이니시스입니다. 어떤 네. 음식일까요? 사실 결제주가 지금 사실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 주가가 잘 안 올라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글쎄요. 지금 KG 이니시스는 일단 뭐 실적만 조금만 받쳐주면 그래도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적절하게 좀 피자에다 한번 비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보시면 전문가분들이 애매한 거 피자에 좀 놔주시더라고요.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죠. 네, 좋아하는 사람도 맞아요. 있고 밀가루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잘 안 먹게 되고. 예. 연령별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네. KG 이니시스 지금 뭐 실적만 뒷받침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들 있나요? 예정사항으로는 오늘 그 이번 주에 KG 이니시스하고요.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물론 이제 뭐 모회사 자회사 관계인데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나온 거 보니까 뭐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일단 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좀 이전 기업을 보다가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오를까? 왜냐하면 6월 달부터 그 소액 결제 한도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쪽이 또 핀테크 사업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결제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이거 굉장히 유망하거든요. 근데
KG이니시스가 왜 못 오르나 봤더니만 이 얼마 전에 인수했던 택배 사업에 대한 적자가 2분기에 대체로 다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막상 지금 어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실적이 그렇게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글쎄요, 일단 뭐 시장에 이러한 부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못 오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다면은 뭐 다소 부진한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어떤 주가 평가에 대해서 그러면 뭐 하반기에는 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서는 일단 뭐 사업에 대한 택배 사업에 대한 적자 부분이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전자결제 시장 자체는 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뭐 크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지 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부진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매수하셨던 전고점 수위가 거의 25,000원권역인데 이 정도 수위를 넘어서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 나오는 오늘 내일이 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변곡점이 되겠네요? 일단 뭐 예정사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좀 해당 회사에 제가 뭐 직접 알아본 건 아니고요. 뭐 증권가에 나오고 있는 이제 실적 발표 일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좋은 실적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전자결제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안 좋은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좀 내려도 아마 다음 날 정도면은 뭐 괜찮은 리포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복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도 주세요. 일단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입니다. 전자결제 쪽의 부분이 성장성은 있는데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게 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결제주 뭐 지금 한국 사이버 결제를 뭐 거의 탑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볼 땐 맞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고요. 목표 주가는 매수하신 한 25,000원권, 손절매 가격은 아래쪽으로 21,000원권역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G 이니시스였고요. 지금 차트 나가고 있는데 완전히 박스권이네요. 아마 이번 주나 조만간 실적 나온다고 하니까 이 뉴스 공식 꼭 챙겨보세요. 두 번째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심각하더라고요. 2분기 실적. 예, 뭐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목표 주가를 내놓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손절매 가격도 뭐 안 드릴 거고 워낙에 좀 그래서 지금 이제 상해에서 뭔가 지금 차지할 만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아예 내려놓을까요? 예, 오늘은 그냥 아예 대우조선해양은 밑쪽에 그냥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일단 뭐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죠. 해양 플랜트 쪽에서의 어떤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뭐 저가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수주를 해놓고 이제 진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반영시키지 않다가 이번 분기에 막 한꺼번에 이제 부실이 드러나고 하다 보니까 뭐 수조 원대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그 대주주인 산업은행 측에서는 뭐 구조조정을 크게 실시하지는 않겠다. 즉 이제 뭐 법정 관리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마 실사를 좀 할 텐데 아마 실사를 통해서 추가 부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뭐 이전에 한 3조 원대 영업 적자를 발생할 거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뭐 7,000원대까지 떨어지고 1, 2만 원대 있다가 10,000원대 깨지고 7,000원대 오고 이렇게 되었으면 보통은 이제 뭐 영업 적자가 밝혀지면서 주가가 그래도 일정 부분 반등을 해야 되는데 오늘 더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실사를 통해서 적자 내용이 더 크게 확장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야말로 제약바이오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투자 의견 자체를 제가 드릴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우조선해양이 뭐 망해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업황의 어떤 회복 자체가 향후 수년 안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수년이 안 좋게 얘기하면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면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묻어둬야 되는 그런 관점이 될 것이고요.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잘라야죠. 가격 자체를 제가 제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테크니컬하게 봤을 때는 그래도 10,000원대 회복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기다리다가 그냥 제가 볼 때도 날 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현재 목표 주가를 뭐 한 5,000원대에서 7,000원대 왔다 갔다 하는 수준까지 내려놓는다라면은 웬만한 호재 가지고서 뭐 10,000원대 가기도 굉장히 힘들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분께서 확실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투자 의견까지 같이 다 말씀을 드릴 텐데 단기로 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6개월 이내 한 1년 이 정도 안쪽에서
뭔가 결정을 하겠다라면은 그냥 앞뒤 가리지 마시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에서 그냥 파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손해도 너무 참 많이 발생을 했고 조선업황 우리나라 조선사가 뭐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서 뭔가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최소한 2, 3년 이상 투자 기간을 가져갈 수 있다라면은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 아프니까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냥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3조 원대의 2분기 적자가 발표됐는데요. 이 개별 기업으로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의 적자라고 합니다. 3조 사실은 와닿지도 않는 정도의 수준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부실 발생 우려를 제기하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하향 조정 나오니까요. 조금은 좀 욕심을 내려놓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약간은 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석떡볶이님께서도 게시판에 보니까 이 종목은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넣어서 버려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의견까지도 주시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믿음을 좀 저버렸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코콤이네요. 오랜만에 들어있어요. 네, 사실 근데 코콤이 건자재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사물인터넷 아닌가요? 예, 건설주도 아니고 네. 홈네트워크 관련주니까 뭐 네.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내실도 있고 참 좋은데 제가 약간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뭐 그래도 별미로서 군만두 축에는 한번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만두가 별미였나요? 네, 코콤 어떤 내용 있나요? 네.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홈 네트워크 관련주고 올해는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연초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떠올랐던 그런 기업입니다. 물론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주택 홈 네트워크 관련주니까 결국에 주택 분양이 많이 되고 건설 시장이 이제 좋아질 때 주가가 아주 많이 오르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겠죠. 연초에 그런 부분, 이제 주택 시장도 나쁘지 않았고 거기다가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고 그래서 주가도 좀 많이 올랐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했을 때 좀 시총 자체로 보니까 한 PR이 제가 올해 예상 실적을 보니 한 40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절대적으로 40배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한 40배 정도 수준을 받을 만한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하고 올해하고 영업 이익 수준 자체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 1분기 실적도 대동소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분기 단위 어떤 실적이 급하게 좋아져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 관련주로서 분명히 어떤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순이익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추가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지금 주가 흐름도 크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그래도 최근 장세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은 정말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목표 주가는 16,000원권 그리고 아래쪽으로 손절 가격은 조금 타이트하게 드릴게요. 13,000원권역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콤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좀 양호한데 사실은 이 포트폴리오가 수익이 나는 종목과 안 나는 종목이 좀 나눠져 있어요. 앞서 살펴보신 KG 이니시스나 대우조선해양, 특히나 대우조선해양에서 크게 손실 보고 있고요. 지금 살펴볼 코콤, 앞으로 살펴볼 효성, 이 두 종목은 수익권입니다. 이어서 효성입니다. 우선 네. 좀 놔볼까요? 효성은 항상 잘 나오잖아요. 이 코너에서도 종목 진단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거의 항상 탕수육에 비유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예. 흐름 좋네요. 오늘도 4% 상승인데요. 네. 실적도 좋았죠? 사실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 격에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고 사실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이 하반기에 조금 실적이 둔화될 우려가 있긴 한데 효성은 화학 업종이긴 하지만 여전히 스판텍스 시장 쪽에서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워낙에 전체 시장 대비했을 때도 많이 빠지지 않았고 잘 버티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 움직임은 그다지 최근에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주가가 좀 한 차례 더 오르기 전에 한 14, 5만 원권역을 대체적으로 1차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많이 드렸는데 상반기 주가 상승이 워낙에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 시즌에서의 어떤 탄력 자체는 좀 둔화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라면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미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좋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탄력은 두나요? 그럼 네. 욕심은 약간 좀 버리고 네, 목표가를 짧게 잡아야겠네요.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대 시황환원권 참 무난하게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탄력 자체가 좀 둔화될 여지가 있으니까 목표 주가는 15만 원권역으로 투자 의견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은 13만 원권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은 좀 수익 보고 무난하게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분 포트인데 이 종목이 없을까 싶었어요. 제약바이오 늘 하나씩은 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역시나 SK케미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놔볼까요? 네, 뭐 그나마 다른 제약주보다 SK케미칼 갖고 계셔서 양반이에요. 예, 뭐 하락폭이 이렇게 또 네. 크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자장면은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나머지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오늘은 SK케미칼을 자장면에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좋다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약보다는 강하긴 한데 시장 대비로는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갈 때는 사실 SK케미칼을 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약주 중에서. 그다음에 안 갈 때는 뭐 상대적으로는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SK케미칼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선도적으로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한미약품이 이틀간 고점 대비 밀린 폭이 60만 원에서 40만 원 내려왔으니까 한 5% 가까이 빠졌잖아요. 네. 뭐 그러면은 추가 하락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쌓였고 그래서 SK케미칼도 일정 수준의 낙폭 축소 시도는 분명히 나올 거라 보여지는데 일전에도 한번 제가 이 종목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6월달에 트레이딩도 했었고 해서 저도 관심 있게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만 결국에 가장 단점은 2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평가를 드릴 때도 실적으로 봤을 때의 제약주를 고른다라면은 이 종목을 고르는 건 아니다. 뭐 같이 분위기상 편승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한 실적이 올해 하반기에도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SK케미칼은 뭐 장기 로드맵상으로 보면은 내년도가 더 이제 실적 개선 폭이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뭐 크게 갖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소 부진할 것 같고 하락 선도주들의 어떤 반등 시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설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뭐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손절하실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반등 시 역시 제약주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반등 나올까요? 일단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고요. 목표 주가는 뭐 매수가가 좀 77,000원권역인데 네. 뭐 제가 75,000원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매수가에 근접하는 가격대가 올수록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래쪽에 손절매 가격은 제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에 받은 아침 밥상 뭔가 좀 언밸런스하죠?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포트 구성을 보면은 여기서 정말 얘는 실적주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효성 하나 빼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의 좀 시장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편입이 된 종목이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대우제선해양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그냥 낙폭과대로 단기 매매 하려고 진입했다가 일이 터져서 그냥 물린 경우가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역시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하고 역시 1년 내내 실적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는 거는 뭐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든가 의약품 업종군 같은 경우는 반등 시 내지는 뭐 지금 즉시라도 매도를 하셔서 현금화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일전에 다른 코너에서 이제 이마트나 이런 종목을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나 오늘 현대백화점 같이 내수 유통주를 사가지고 돈 많이 버십시오라는 의지로 제가 그런 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출렁거리는 시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사놓고 그냥 안전하게 피해 있어라라고 하는 의지에서 제가 그런 종목을 드렸던 건데 지금은 사실 이런 쪽이 더 유망하고 또 이제 시장 대비해서도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대형 유통사 아니면은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대형 게임주
아니면 또 개별주 중에서는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스마트 카드와 관련돼 있는 기업군들 잘 찾아보시면 삼성이 삼성페이를 이제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뭐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놈들도 네. 있고 아직 안 움직인 종목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효윤님도 5장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KG 이니시스부터 살펴보죠. 이 종목 지금 비중 축소 의견 나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근처인데요. 25,000원 목표 주가 제시했고요. 손절 라인 21,000원입니다. 이어서 대우조선해양 사실은 특별하게 투자 의견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좀 관심을 한동안은 좀 접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일단 정리해드리면 비중 축소 의견에 목표가 손절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져가실 거면 장기간의 좀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콤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중 축소 목표 주가는 16,000원, 손절 라인은 13,000원입니다. 다음 효성 넘어가겠습니다. 포트네이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종목인데요. 보유 의견 15만 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 13만 원입니다. SK케미칼은 비중 축소고요. 75,000원 정도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자라는 의견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수정 전략입니다. 조선하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매도 의견입니다. 실적주에 관심을 갖자 섹터로는 대형 게임주나 유통주, 스마트 카드 관련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 나누는 동안에 오후장에 좀 낙폭을 줄여줬으면 좋으련만 사실 시장 분위기가 그다지 지금 좋지가 못해요.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하면서 720선 부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코스닥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매도 공세를 좀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 기관 쪽의 코스닥 매도 물량이 7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요.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 나눠주시는 거를 제가 또 보니까 종목 고르기가 쉽지 않다고 눈에 종목이 잘 안 띈다라고 또 언급해 주셨더니 이런저런 종목들에 대해서 또 힌트를 함께 나누고 계시네요. 그리고 앞서서 천장군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식사하러 가셨나요? 천장군님이 좀 글을 올려주신 걸 제가 시작하는 시간에 좀 봤는데 이 천장군님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좀 트레이딩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2시 구간대 이전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지수 조정받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좀 변동성이 커질 때는 트레이딩 스킬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앞서서 제가 미련이라는 키워드를 게시판에서 짚어봤는데 두 번째로 제 눈길을 사로잡는 단어가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종목 고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시장 그리고 또 수익 내는 데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목 살펴볼게요. 지금 올라온 종목 가운데요. 지금 대박장 1014님 아무래도 2014년도에 이 필명을 쓰셨던 것 같은데 1015로 좀 바꾸셔도 올해도 좀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필명이 되지 않을까 제가 살짝 추천드립니다. 궁금해하고 계신 종목은요. 두산중공업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51,200원에 비중 70%로 담아주셨어요. 현재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2만 원권 초반에 놓여 있습니다. 이 종목 짚어볼게요. 메리츠증권의 양태준 대리 오늘 준비하고 있죠. 대리님, 네, 두산중공업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우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상당히 낮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도 있고 전체적으로 마켓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에서 그게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업황 자체가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서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두산중공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좋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업황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하락 추세는 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외국인의 지금 강한 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4월 20일부터 지금 하락세가 외국인
매도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매도세는 오늘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51,200원의 비중 70%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2만 원 선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2만 원 선에서 만약 기술적 반등으로 나와서 23,000원 부분까지 충분히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비중을 한 20%에서 30% 이상까지도 좀 줄이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손절 라인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당분간은 이런 중공업에 대한 부분들이 시각의 인식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장기간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한 다음에 그 나머지 그 자금은 뭐 보유하시고 그리고 그 축소한 자금으로 가지고 이제 다른 업종으로 좀 재매수를 하시는 편이 지금 손실보호 좀 줄이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단해 주시는 동안에 차트가 화면에 나가는데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 축소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 또 다음 종목은요. 이런 장에서도 6%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롯데쇼핑입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에 재료가 없다 보니까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이 롯데가의 왕자의 난이다라고 해서 이 지분 관련된 얘기들 우리 어제 이 시간에 좀 나눠봤었잖아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네요. 어제 6% 오르고 오늘 추가적으로 6% 상승, 26만 원권 위에서의 흐름입니다. 굉장히 수익을 많이 단기간에 보고 계시는 6244번님께서요. 이 종목 올려주셨고요. 22만 8천 원에 비중 50% 이야기해 주셨네요. 지금 보면은 거의 한 2, 3일 전에 거의 저점 부근에서 사신 굉장한 고수가 아니실까라는 생각 들고요. 혹은 이전에 6월 달쯤에 사셔서 들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일단은 최근 주가 흐름 좋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토마토 투자자분의 김경원 운용력 분석 들어볼게요. 롯데쇼핑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이 좀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바닥권역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지금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과의 이제 형제난에 대한 지분 싸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뜨고 있는 모습인데 이 지분 출자 구조 자체가 이제 롯데 그룹사는 일본과 한국의 롯데 계열사들이 굉장히 좀 계열 자체가 굉장히 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이 롯데 그룹 내에서 이제 마트 쪽과 이제 제과 쪽, 이쪽이 이제 순환 출자 고리의 중심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롯데 쇼핑이 롯데 카드를 가지고 있고 롯데 카드가 또 롯데 칠성을 또 형성돼 있고 롯데 칠성이 또 롯데 쇼핑을 가지고 있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싸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모멘텀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은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도 역성장할 것으로 실적 베이스로는 좀 그렇습니다. 2분기 자체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천억대 정도가 좀 예상되고 1분기 때도 2,600억 정도 나오면서 마이너스 16% 정도 좀 역성장한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지금 거의 0.4배 수준이기 때문에 바닥은 다진 것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주가라는 게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슈가 좀 불게 되면 펀더멘털과 관련 없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22만 8,500원, 8,000원대에 50% 잡으셨으면 조금씩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PBR이 워낙 낮기 때문에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없지만 지금 이슈로 인해서 좀 올라왔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고점의 박스권 상단이 27만 원 정도를 한번 터치하고 다시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PBR도 굉장히 좀 바닥권이고 업황도 거의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해서 27만 원에서 28만 원권역대에서 한 절반 정도는 덜어내는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번님 수익 잘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심심타파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은행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저도 은행 이 대면 서비스를 받은 지가 언젠가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몇 달 된 것 같아요. 보통 은행 이 볼일을 보더라도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 그리고 또 이 모바일을 이용한 스마트폰 뱅킹 많이 사용을 하지 이렇게 가서 통장을 개설한다든지 그럴 경우 아니고선 잘 안 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 ATM, 이 기계들, 자동화 기계들이 상당히 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권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종이 통장 있잖아요. 120년 된 이 종이 통장이 이제 조만간 자취를 감출 수도 있답니다. 이 정부 쪽에서는요, 이 단계적으로 이 종이 통장을 없애는 그런 방안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는 9월부터 2년간 이 종이 통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금융사, 은행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거나 그러는 거죠. 저도 이 한 몇 달 됐어요. 몇 달 전에 통장이 없어져가지고 다시 또 은행에 가서 만들려고 했더니 수수료 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자통장으로 바꾸면은 뭐 금리도 더 주고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사실 종이통장이 있어도 워낙에 안 보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없애기로 했고요. 2017년 9월부터는 원칙적으로 발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2020년 9월부터는요, 만약에 발행을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종이통장 잘 쓰던 거 왜 없애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은행에서 수시 입출입하는 통장 중에 약 50% 절반 정도가 1년 정도 입출금 내역이 없는 휴면 계좌래요. 혹은 잔액이 10만 원 이하인 휴면 계좌가 상당히 좀 많고요. 뿐만 아니라 이 통장 분실이나 인감 변경 같은 이유로 해서 통장 재발행하게 되면은 수수료 2,000원 붙거든요. 이게 연간 60억 원이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손해고요. 은행 입장에서도 손해래요. 왜냐면은 이 인건비 같은 거 더하면 한 개당 5,000원에서 18,000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나 은행 입장에서나 좋을 것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타난 거죠. 하지만 일부 고객은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종이 통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종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라면서 이 정부 쪽에서는 대안도 함께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내용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심심타파 종이통장 내용 짚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루멘스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오늘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일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한 열흘 된 것 같아요. 7월 21일부터 계속 밀리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뭐 급락도 없습니다. 1%, 2%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밀려나는 이 루멘스 들고 계시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86,600원에 10% 사셨대요. 8,000원이죠.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8,660원에 10%입니다. 절반 이상 손실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김경훈 운용형님 솔루션 제시해 주시죠. 네, 루멘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LED 업황이 너무나 안 좋지 않습니까? 사실 뭐 서울 반도체도 그렇고 루멘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업황이 너무 부진한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LED 칩 단가가 계속 빠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LED 업황을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루멘스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우선은 15년도 1분기 때 영업이익 마이너스 6억대,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4억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LED 업황 부진에 본격적인 좀 타격을 좀 받고 있는 업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 연간으로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100억 할 수 있을지 약간 좀 불확실합니다. 100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4%까지 역성장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위험한 구간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지금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저점이 이제 4,000원대 였었는데 지금 4,000원까지도 지금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중기적으로 좀 가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뭐 계속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이제 뭐 이슈나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계속 좀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술적 반등 정도까지만 홀딩을 좀 하시고 좀 뭐 빠져나오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라인은 대략 5,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좀 가능하나 그 이상은 조금 힘들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베이스도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에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좀 바라본다면 4,500원에서 5,000원 라인대에 전부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들 진단까지 해봤습니다. 나머지 2시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장 예의주시해 보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놀러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내일 만나요.